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적천수를 강의하겠습니다. 제27장 출신장이죠. 원문은 1번, 이게 뭐냐면 외외과제라고 해서 이 외외는 산이 높은데 서로 경쟁을 하는 거예요. 높이를 경쟁하는 것. 과장에서, 과거 시험장에서요. 매등륜해서 이거 이렇게 매긴다는 뜻이에요. 1, 2, 3등을 매기는. 등륜이 이게 등수니까요. 매기는 거죠. 이때 뭐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 원문이 한 개의 원기가 암리존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뜻일까 하고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암리존했다. 결국은 사주를 들이미시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인목 속에 들어있는 병화를 용신으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암리존했다. 그러면 언제 병화가 아무 때나 쓰는 것이냐? 아니다. 이 병화가 투출했을 때, 이렇게 운이 왔을 때 병화가 병화가 같이 투출해서 용신으로 쓰는 것이다. 이 격국론에서는 이런 소리 하면, 심여첨 선생한테 야단 맞죠? 예, 야단 맞습니다. 그래, 적천수가 이만큼 격국론에서 벗어나는, 이론을, 갖고 온 거죠. 그러니까 정통에서 벗어났어요. 정통은 곧, 우리 명리학의 정통은, 연해자평서부터 자평진전 이렇게 내려왔던 때를 가운데서 툭하니 뿌론이라는 걸 가지고 이렇게 온 겁니다. 나온 거예요. 그래갖고 이 병대운에 대기천하했다. 큰 소리를 친 사주죠. 암리존했다는 걸 말씀을 드려요. 자, 두 번째로 내려갑니다. 자, 두 번째는 청득진의 한 사주예요. 청득진이 뭘까요? 여기 청득진. 청한 것을 모두 얻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왜 각주를 처리했냐면 적천수 지배에서는 청득정이라고 돼 있어서 그래요. 왜 제가 적천수 지배를 이렇게 참고를 하냐면 원문과 원주는요, 이 적천수 지배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 적천수 지배는요, 진수함 선생이 지으신 거예요. 그러면 연대가 딱딱 맞아요. 차례가 맞는다는 뜻이에요. 원문은 1600년도 이전에 나왔어요. 이 진수함 선생이 1605년에 태어나셨거든요. 명나라 말이에요. 그리고 청나라가 이제 돼서 청나라 때 이 양반이 과거에 급제를 해갖고 벼슬까지 하다가 상구까지 지내셨는데 뭔 죄에 연루돼서 깊이 팔 것도 없어요. 귀양을 가셨어요. 귀양 가갖고 아마 적천수 지배를 지으셨겠죠. 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원문과 원주가 있는데 원주를 지은 사람이 원문에서 원주를 지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유백원 선생이다라고 했는데 진수함 선생이 말씀하시길 아니다. 그렇게 바쁜 양반이 무슨 원주까지 다룰 수 있냐라고 하면서 어느 명을 아는 사람이 지어놓고 가탁을 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말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명리를 공부한다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귀양을 가든지요, 운이 안 좋다든지요,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면 이 명리학의 공부가 안 됩니다. 임철도 선생도 30대, 40대까지요, 자기가 격국론으로 48자를 봐갖고 대기격이라고 해서 그 대기격을 믿고 살다가 중년 이후에 적천수라는 이 진수함 선생의 적천수 뭐를 보고서
적천수 천매를 지으시면서 사례 명절 넣어놓으시지 않아요? 어프런으로. 그럴 때 이 양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임철조 선생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이렇게 해서 결과를 얻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잠신명학, 마음을 깊이 집어넣어서 명예 공부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잠신명학을 안 하고서는 절대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면서 돈 벌러 다니면서 이 명리학을 공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귀향을 간다든지 뭔가 모르게요. 그럼 벽국론을 자평진전을 쓰신 심여첨 선생도 진사까지 합격을 해 놓으시고 그 이상은 못 가니까 아마 자평진전을 쓰셨는지 모르지만 그 양반 생물연대는 모릅니다. 그런데 일단 뭔가 모르게 잠심해서 명학을 공부해야만이 뭔 소리가 나오지 그렇지 않으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유병원 선생이 원주를 지었다는 것은 누가 가탁을 했다라는 것은 저 진수함 선생의 말씀에 표를 던지겠습니다. 이 원주만 한번 읽고 내려가겠습니다. 천하지명은 미유불에서 뭐하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중부정이죠. 청하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과 갑자, 그 과거 시험에서 뽑힌 자는 청득진, 모든 걸 얻었다는 것이죠. 깨끗한 걸 얻었을 것이다. 아니다라고 해서 비라고 해요. 반드시 일일성상 하나하나 상을 이룬 것도 아니고 비록 오행이 모두 진출 모두 다 나왔다 해도 여기까지 끊어야 돼요. 아니다 라고 해서 끊어야 돼요. 일일이 하나하나 상을 이루어서도 아니고 이제 여기서 말을 시작해야 돼요. 비록 오행이 진출했다 해도 다 모름지기 그 오행이 진출했다 해도 능히 어떻게 해야 돼요? 편안하게 득소 자기가 앉았을 자리에 방 옆에 편안하게 앉았어야 된다. 그래서 생하고 화하는 것이 유정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뭐 하지 말아라. 혼자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한신과 기계, 이게 귀신입니다. 그런 것과는 섞이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발과판다. 이미 즉 한두 개의 탁기가 있다 하더라도 청기가 혹 하나의 일개 단체 완전히 그룹을 만들고 있으면 역시 발달이라고 해서 우리도 발달이라고 그러죠. 발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개만 확실하게 잘 그 용신이 뿌리를 내렸으면 발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임철조 선생이 쭉 얘기를 해도 뭐 얘기할 거 없고 470번으로 오늘 내려가겠습니다. 470번이요. 한 개의 용신이 다 튀어올라 와서 그 글자가 도와주는 운에 뭐예요? 과거에는 합격했지만 그 이후에는 운이 안 좋아서 술로다가 세월을 보낸 사람의 사주입니다. 자, 이렇게 내리고요. 읽고 내리고 쓰겠습니다. 자, 봅시다. 병신임진, 병자임진이래요. 이 사주, 이런 사주 참 별 볼 일 없는 사주입니다. 칠살격이 이렇게 살이 이렇게 많아서 신진자진 수국을 해갖고 쓸 거라고는 이 병화 하나 유일하게 쓰죠. 만약 이 병화만 없다면 살로 종을 해서 초년에는 좀 어려웠을지 모르지만 이후에는 괜찮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 사주가 이 병화가 있어서 종을 못해요. 따라가질 못하는 거예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를 설명하시기를 이 병화 때문에 살다가 이러 보세요. 자, 천천히요. 제가 옆에 써놓고 철조 선생 말씀을 해석해 드릴게요. 470번입니다. 병신, 임진, 병자, 다시 임진이죠. 예, 이렇게 수체가 완전히 다 수가 이렇게 물풍덩이인데 사주가 유일하게 이 병화가 쫓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이 양간의 성질 때문에 그렇고요. 더군다나 이 병화가 하나 더 있어서 절대 종을 못하는 사주입니다. 아예 종이라도 했으면 후운이 괜찮았을 텐데 그럼 초년에는 안 좋겠죠. 이 화운에는 안 고생을 할 텐데 이 사주가 초년엔 좋았고요. 화를 용신으로 하니까요. 후운에는 술로서 세월을 보낸 사람입니다. 예. 철도 선생 말씀이에요. 병화 생후 개춘, 예. 늦범이죠. 예. 양살 병투, 예. 살이 두 개 병투를 했습니다. 지회 살구, 예. 자진수국, 신자진수국을 했습니다. 희귀, 진토에 당령하서 제사한다. 이 진토가 당령을 했다. 진토 속에 뭐가 들었을까요? 을, 개, 무토가 들었죠. 그럼 무토가 9, 3, 18이니까 이게 30일 잡고요. 보름이 지난 후에 적어도 이 무토가 당령을 하는 거겠죠. 그래도 그렇지 이 진토 속에 무토를 쓰겠다고 하시니 참 배짱 좋으시죠? 예, 배짱 좋으신 양반이에요. 진 중에 또 목이 여기가 되죠? 예, 여기 을목 여기가 있어서 생신 일주를 도와준다는 겁니다. 자, 병은 어디에 있느냐? 신금에 있다. 이거 자진 신진수국을 해서요. 없다. 차진미. 이것은 진미란 아름다운 것이 다 있는 게 없어요. 전혀 없어요. 소위 천자과인 해서 요 자자가 뭐냐면 탤런트 요즘으로 얘기하면요. 타고난 품성. 타고난 품성은 과인이라고 해서 남들보다 지나쳐서 정면연에 정면연에 합살. 어디와 합살을 했을까요? 묘신이라고 할까요? 정임합을 했나요? 아이고요. 정임합을 하네요? 예, 합살. 그럼 또 하나가 남는데요. 인성득지, 묘목이 득지를 했죠? 묘진을 하든. 중향방이 됐다는 것이죠. 이 향방은 찾아보니까 시골에서 향시를 치러서 합격한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신민년이에요. 그럼 대우는 말씀 안 하시고요. 계속 세운만 말씀하세요. 거기 자수, 이 미토가 또 자수를 제거하니까 목화, 개득, 여기. 목화가 모두 기운을 얻었다. 이 춘이란 역시 춘이에 붙었다라는 건 서울에서 쓰는 궁궐, 이 춘이란 봄에 치는 과거 시험이랍니다. 그리고 예문관에서 주최를 하고요. 그러면 추위는 어떨까요? 가을에 치는 시험으로서 의금부라 이런 데서 주최를 하겠죠. 춘자는 저거니까요. 예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요. 결국은 신금이 위염이라고 해서 끓이는 아주 신금 때문에 끓이는 거예요. 그래서 부득 대형 귀반이라고 해서 그 물이 그러니까 그릇 춘위까지 됐는데도 그 붙은 동급생들에서 그 중에서 크게 쓰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에 갱혐 운주가 서방으로 흐르니 벌써 이제 나이를 먹은 거죠. 이 춘위까지만 합격했어도 궁중에서 월급은 나오겠죠.
요즘 월급 나옵니다. 이 주세기 위사, 이 A, V, B라고 해서 A로서 B를 삼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주색으로서 E를 삼았어요. 뭐 이런 사람 많아요. 살다가 요즘도 마찬가지죠. 뭐 이때까지 잘 나가다가 중년 이후에 안 나가니까 술로서 세상살이를 하는 거죠. 차는 누구와 비슷하냐? 왕연매주와 비슷하다라고 해서 아마 왕연매라는 사람도 사주가 이랬던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주지만 참 자세히도 봐주시죠. 그러면 결국은 청득진이라는 것은 요 병화 하나 쓰는 겁니다. 유일하게 청득진에 대한 사주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뭐라고 했겠죠? 천간은 병임해서 지지로는 신자진 수국을 하고요. 신진수국, 자진수국을 해서 이 양병화가 강한 수세에 태양빛이 흐려지고 있는 형국이다. 철조님의 이 명절을 진중부터가 당령으로서 목의 역이 도움을 받아서 목화오행을 용이 신호하고 권토를 약신을 본 듯하다. 그렇다면 갑오을미 대운만이 무난했을 것이다. 중년대운, 신유대운에 아주 주색 술로서 세월을 보냈을 것이죠. 앞으로는 체형론은 수체입니다. 그래서 토화를 찾아야죠 먼저. 그러나 습토라 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진중의 무토가 나오기를 기다릴까요? 그러니까 안니전한 것, 청득진한 것 이런 거를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벽공론으로는 있을 수 없는 얘기를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죠. 벽공론에서도 사실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요, 칠살격에 이런 소리가 있습니다. 살은 식신으로 제해되는데 그 제할 것이 없으면 용인당살이라고 해서 양인을 겁제예요. 비경겁제를 써서 살과 맞닥뜨려라, 막아주라 라고 합니다. 유일한 게 그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화살, 인성으로서 화살하는 거예요. 목이 필요하죠. 이런 때는요. 목이 없으니 화살을 못할 거고, 그러니까 양인을 써서 당살, 살을 막아주라 라는 것이죠. 뭐 사주 다 풀었습니다. 요 사주도 참 보십시오. 그래도 요 사주는 앞에 사주보다는 좀 괜찮은 사주입니다. 무오, 임술, 임자, 을사라고 해서 이 사주는 체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 수체로 보면 안 됩니다. 절대. 옷을 화국을 해서 화체 같긴 한데 화체도 아니고요. 토체가 된다고 프로그램에서 얘기를 하네요. 그러면 토가 체면 목수용조에서 목을 저 을목을 용신으로 쓸 거냐라고 하면 용신으로 쓸 수 없다고 프로그램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수금으로 흘러야 되겠죠. 수금으로 흐르고 목은 어떻게 될까요? 대운에서 그래도 그럭저럭 봐줄만 합니다. 이 사주 그래도 앞에 사주보다는 훨씬 낫죠. 훨씬 낫죠. 그래서 비겁을 쓰고요. 용신으로 금을 오는 기다려야 되는데 금운이 오질 않으니까 모금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격은요 편관격이 맞죠? 편관격으로 봤는데 벽공론으로 솔직히 이 사주를 보면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옷을 화국으로 이루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제격으로 볼 수도 있어요. 제격으로 봐야 됩니다. 제격으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 비견이 아주 눈에 거슬리죠. 왜냐면 제가 먼저 올라오면 이 비견이 먼저 가로채니까요.
그래서 제격도 이 자주는 비견이 옆에 기다리고 있어서 별로 성격이 되질 못할 것 같습니다. 억부론을 풀면 이렇습니다. 자, 봅시다. 여기다 쓰고 임 선생 말씀을 들을게요. 부어 임술 김자 을사 그렇습니다. 임수 세고 수를 해요. 수진기. 곧 있으면 수가 오죠. 수를 끝나면 이 득자하 양인 방신. 요거 양인이에요. 자수가 연간지살 비견. 요 연간의 살이 비견이 함께 당지. 이거 저 당자는요 어울려서 무리당자인데 뭐라고 얘기할까요? 어울려서 좋게 해석하는 겁니다. 이 비견이 막아주고 있다. 위 신살양정이라고 해서 이 신이 곧 뭘까요? 일주의 기운과 살의 기운이 양정 두 개 다 이렇게 머물러서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긴장감이 감도는 거죠. 수와 뭐가 토의 뭐예요? 전쟁이에요. 토 팽팽하죠. 토가 이기려고 하면 수가 막아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병은 제5, 5에 있다. 왜? 이 오화가 토를 생각해 주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수충지. 그러나 이 자수가 충지를 하려고 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통 못 넘기죠. 그래서 자수의 도움은 있는 겁니다. 우렴 끓이는 것은 제사. 또 이게 불기운이 약간 있죠. 자수벽지. 사기, 불능생살, 살을 생하게 하질 못한다라고 하네요. 또한 술중의 신금, 이거 보세요. 앞니전한 걸 이렇게 자꾸만 찾고 있잖아요. 이 격국론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격국론자들이 저희 억부론을 공격하는 겁니다. 드러나지도 않은 용신을 오행을 쓰겠다고 하니까요. 술중신금을 암장 위용 용신을 쓰겠다는 겁니다. 분명히 이게 참 물론 토체 목수용조에서요 목이 못 쓰니까 수금으로 흘리긴 흘러야 돼요. 그러나 대운도 역시 금운은 오지 않습니다. 이 사주. 동포쌍생. 쌍둥이로 태어났네요. 동포쌍생에서 대중진사 모두 진사에 합격을 했네요. 그러니까 진사까지 된 거 보면 말년이 목은 또 괜찮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토체니까 이 목은 또 괜찮은 것이죠. 식신을 써서 토를 해결하고요. 일단 이건 토체입니다. 그래서 목수용조인데 원래는 이 목을 안 쓴다라고 했는데 이런 사주는 목운이 들어와도 좋은 겁니다. 그래서 격국론과 억부론의 차이는 이렇게 제가 이제 자평진전을 공부하면서 느낀 것은 자평진전과 적천수의 이런 차이는 차이가 많더라라는 걸 제가 느낍니다. 느끼면서도 저는 두 가지 공부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월의 임수일주 지지 화세가 강하고요. 오직 자수에 의지해서 특히 월간의 비견 관을 막아주고 있잖아요. 형제의 덕을 보고 있는 형국이다라고 했습니다. 철조님이 신살양정이라고 하였지만 살성을 돕는 재성이 있고 더욱이 시간의 을목은 살을 공격할 능력이 없는 무용지물의 상관성이 되어버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토가 4.4, 그리고 금이 1.7, 목이 1.0, 화 2.7. 화토가 강하죠. 토체 목수용조에서요. 목오행이 부재불용은 안 하죠. 있으나 쓸 수 없고요. 토체 수금용조예요. 그래서 철조 선생은 저 금을 쓰겠다고 술중에 신금을 쓰겠다고 하는데
대운이 와 있을 거 아닙니까? 대운도 오지 않았는데 그 신금을 쓰겠다고 하시는 건 좀 어불성설이죠. 예, 어불성설입니다. 이 격국론은 제가 평강격을 많이 설명을 해놨습니다. 예, 평강격의 아주 특성도 격국론에서 제가 다 설명을 드리죠. 예, 이 칠살격도요, 왕우장상이 많이 나오는 격입니다. 예, 그래서 예, 심해초는 비록 식상성이 있어도 제박할 능력과 저 뭐야 을목이죠. 예. 오히려 인성을 쓰지만 인성도 없죠. 예. 비결을 씁니다. 예. 그래서 인성과 비겁을 용신으로 하는데 인성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금운은 절대 들어올 수도 없고요. 속으로만 술중에 있는 신금을 용신으로 하겠다고 하셨지. 원래 수운이 들어와서 괜찮았으며 네, 비거분이죠. 네, 괜찮고 모구는 토가 강하니까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진사까지 합격한 것은. 저는 이거 옷을 화국을 해서 하체가 아닐까라고 했는데 프로그램에서 토가 강하다 4.4 강하다고 하는 걸 보면 편관격으로 푸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편관격으로 풀고요. 임수가 먼저 막아주고 있네요. 무토를 막아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포상생에서 모두 진사가 되었다. 형제덕을 보고 있는 사주죠. 자, 이래서 격국론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적천수 이론을 지금 계속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 이론을 다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제 끝을 보고 나서 결론을 내릴까 합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